고퀄 영어의 데이비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5년도 9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지문에 대한 해설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3번 지문에서 36번 지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다른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아래 더보기를 보시면 내신 대비를 위해서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변형 문제를 비롯해서 true and false 문항들이라든가 패러프레이징을 이제 대비하는 거죠.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해설 영상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자료도 다운받으셔서 잘 필기하신 다음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그리고 변형 문제와 패러프레이징 대비하기 위한 true and false 문제들도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3번 지문부터 진행하도록 해보죠. 자, 33번 지문입니다. 33번 지문은 빈칸 추론을 물어봤던 지문인데요. 자, 원래 빈칸은 이제 지문 맨 아래쪽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인데 빈칸이 반영되어 있고 그 빈칸을 찾을 수 있었던 힌트가 거의 뭐 첫 번째 문장인데 이 첫 문장을 그래서 키 센텐스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Dictionary definitions are constantly revised. 자, 사전의 정의는 사전적 정의, 어떤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그 사전적 정의가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revised, 개정됩니다. 바뀌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up with our changing uses and knowledge. 자, 우리의 변화하는 use, 용법과 사용과 그 다음에 knowledge, 지식을 keep up with, 따라잡기 위해서 거기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전의 정의가는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들이. 자, in Roman times, 구체적인 예를 들어줘요. 로마 시대에서는 addict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는 후 이하의 사람들이었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자, 그들의 빚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 없었던 사람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가지고 gave themselves, 자기 자신들을 노예로 주는 겁니다. to their creditors, 채권자에게. 그죠? 예, 채권자에게, 그러니까 돈을 이제 빌린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채권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채권자에게 자기 자신을 노예로 이제 맡기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을 이제 addict라고 했다. 자, 근데 그 단어가, addict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에는 came to be associated with drug dependency. 자, 우리가 이제 come to 부정사 하면은 to 부정사 하게 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의존과 관련이 있게 되었다. 결국에는. 즉, one becomes a slave to one's addiction. 자, 이제 노예가 됐다는 건데 어떤 자신의 중독에, 그죠? 자신의 중독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됐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줍니다. The word husband라고 하는 단어는 originally referred to. 자, 원래 뭐를 언급했었냐 하면 being a homeowner,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을 언급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refer to 부정사가 아니라 refer to, 무엇을 언급하다, 무엇을 일컫다라고 해서 이 to는 전치사 to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나오는 거죠. 예, to 부정사 to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husb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을 일컬었었다. 자, it had nothing to do with being married.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자, 우리 여기 제가 지금 getting이 안 된다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be married하고 get married는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동태 표현이긴 한데 be married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거가 이제 be married고요. get married는 결혼을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결혼식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라는 husband,
요즘 이제 오늘날의 뜻으로 남편이라는 뜻을 이제 생각해 보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남자를 남편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그죠? 결혼 전에 있는 결혼하기 전 남자를 남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But 그렇지만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자, 동명사구 주어예요. 여러분 자신의 어떤 property, 재산을 소유하는 것이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자, 가목적어, 그 다음에 진목적어로 지금 명사절이 나왔는데 그 명사절 접속사 that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목적어의 내용을 더 가능성 있게 만들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이 프로퍼티 여기서 재산은 이제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우자를 찾게 되는 것을 더욱 가능성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절 the word eventually came to mean 자, 결국에는 male who has been wed 결혼한 남자를 의미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On November 5th, 1605. 자, 1605년 11월 5일에 Guy Fawkes라고 하는 사람이 tried to blow up the British Parliament. 자, 영국 국회의사당을 날려버리려고 폭파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폭파시키려고 했었다. 자, he was captured. 체포가 됐고, and put to death. 네, 사형에 처해졌어요. Loyalists burned his effigy. 자, effigy라고 하면은 뭐 허수아비 인형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사람 모양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의 모양을 본뜬 그런 허수아비 인형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로열리스트들이. 어떤 애국주의자, 뭐 충성심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which they nicknamed the guy. 자, 이 닉네임을 지금 오형식으로 쓴 겁니다. 즉, 이 which는 목적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effigy를 guy라고 별명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닉네임드가 오형식 패턴으로 쓴 거고, 그래서 이 목적어가 없는, 즉, 이 which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오형식 패턴입니다. 그리고 the guy라고 하는 이 마지막 단어가 목적격 보호인 거죠. 자, which의 선행사는 물론 effigy입니다. 자, centuries later, 수세기 후에 the word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그 단어는 guy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잃어버렸고, a musical named Guys and Dolls라고 이름 붙여진 뮤지컬이 ran on Broadway. 그죠? ran on Broadway. 브로드웨이에서 상영이 됐습니다. 자, in American slang, 미국 속어에서는요, 슬랭이 이제 속어죠. 미국 속어에서는 bad가 굿을 의미하고, cool은 great한 것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wicked, 사악한 거죠. 사악하다는 것은 excellent 하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아주 탁월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자,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만약 여러분이 100년 뒤, 그죠? 100년 뒤 미래로 여러분 자신을 이송시킬 수 있다면, 자, 가정법 과거를 쓴 거죠. 예, 현실 세계에서 이제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if절에 지금 동사를 이렇게 과거형 동사로 could transport로 썼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절 동사 역시 you would find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 동사 썼습니다. You would find yourself confused. 자, 그리고 그 find 동사를 지금 오형식 패턴으로 썼기 때문에 목적어는 제기대명사 yourself가 왔고 여러분 자신이 혼란스러워진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인 confused의 의미상의 주어인 목적어 yourself가 혼란스러워지는 거니까 PP 수동분사를 쓴 겁니다. 그죠? 우리가 confuse는 목적어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누구누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yourself이기 때문에 PP 분사, 수동 분사가 와야 yourself가 이제 혼란스러워진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물론 뒤에 이제 능동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by 전치사구가 나와 있는 것도 뭐 쉽게 우리가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100년 후 미래로 여러분 자신을 이송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혼란스러워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뭐에 의해서? By your great grandchildren's speech. 여러분의 뭐 한 증손주쯤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여러분의 증손주의 그런 어떤 스피치 때문에 좀 혼란스러워질 거다. 자, 왜냐하면 language itself. 자, 그 언어 그 자체는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of human invention. 자, 인간 발명에 대한 어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인간 발명을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같은 맥락의 표현이 우리 지속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지금 초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큰 힌트가 됐었던 키 센텐스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봤고,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죠. language는 언어는 constantly evolves, 계속해서 자, evolve라는 또 다른 좋은 표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한다, 바뀐다. 자, 뭐 하면서 reshaping word meanings over time, 그죠?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의 의미를 재형성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진화를 한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3번 지문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34번 지문으로 가보시죠. 네, 34번 지문입니다. 34번 역시 빈칸 추론 지문이었는데 그 빈칸은 여기 아래쪽에 the reader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s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빈칸을 추론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핵심적인 근거가 됐었던 핵심적인 표현들이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시죠. The term anchoring was introduced. 자, 이 anchoring이라고 하는 용어가 by Ronald Barthes, who observed that text is often used next to images. His focus was on photographs to confine meanings. 자,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후 이하의 로널드 바트스에 의해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앵커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제 배의 닷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 배를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내리는 닷 있죠. 예, 그 닷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뭘 고정시킨다라는 뜻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뉴스 아나운서 앵커 분들, 그 앵커도 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 아나운서의 그 앵커분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좀 고정시키다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대절의 내용을 관찰했던 사람인 거죠. 자, 어떤 내용을 관찰했냐? 텍스트가 자주 사용이 되는데 이미지 옆에서 자주 사용이 되더라. 자, 그의 주된 이제 포커스는 이제 사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긴 했는데, 이미지 옆에 그렇게 텍스트를 두는 게 뭐 하기 위해서냐면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confine 한다는 건 제한시키는 겁니다. limit, 그죠? 자, 의미를 제한시키기 위해서 이미지 옆에다가 어떤 텍스트를 종종 활용한다라는 것을 관찰했던 이 로널드 바트스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앵커링이라고 하는 용어가 도입이 됐다. 자, 키 센텐스라고 표시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죠?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an image could elicit. 자, 지금 이 앵커링이라는 표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키 센텐스라고 얘기를 표시를 해봤는데, 자,
이 문장이 전치사 of로 시작할 때는 이 of는 대부분 어몽의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있죠. elicit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유도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가 유도해낼 수 있는 어떤 literal, 문자 그대로의, 사실 그대로의 interpretation, 해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함축된 그런 그 해석 중에서라는 표현이죠. 그죠? 문자 옆에 있는 그 이미지가 유도해낼 수 있는 가능한 한 사실적인 해석들 내지는 함축적인 해석들 중에서도 자, text would point the viewer towards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자, 텍스트가 이 시청자들을 원하는 구체적인 방향으로 시청자들을 포인트할 거다. 포인트하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would는 이제 뭐뭐 하곤 했다 쪽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 지금 우리 이 elicit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도 한번 제가 미리 표시를 좀 해놔 볼게요. 자, 포인트도 같이 한번 잠깐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elicit이나 포인트나 이런 단어들은요, 지금 거의 다 같은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청자들이나 독자들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어떤 원하는 특정한 그런 방향으로 그 시청자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가보죠. In advertising, 광고에서는 Aspartus argues.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한 것처럼 광고에서는요, the symbolic message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그죠? 자, 광고에서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그 identification, 어떤 식별을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가이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이드가 뭘 안내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도 유도한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식별하는, 광고하는 제품을 식별하기보다도 어떤 해석을 식별하는, 해석을 이제 유도하는 쪽으로 그 메시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the viewer is not asked to recognize what they see. 자, 역시 나데이 법비 구문입니다. 일단 시청자가 우리 ask 오형식 동사 패턴의 수동태로 쓴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형식으로 쓰면 ask는 목적어에게 투부정사라고 요구하다. 자, 그게 수동태로 되어 있으니까 시청자가 그들이 what they see,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들이 보는 것을 recognize, 인식하도록 요구받지 않아요. 그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걸 인식하도록 요구받는 게 아니고, 자, but 투부정사, 그죠? 자, y 이하를 이해하라고 요구받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데이 법비 구문 적용이 돼서, 그죠? 뭘 이해하라고 요구받는 거냐면 why they see it. 자, 자기네들이 왜 그거를 보는지, 시청자인 자기가 왜 그거를 보고 있는지. 자, 그리고 what it means to them. 자, 그것은 그들에게, 그 광고는 그들에게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요구받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뷰어러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저 물건 팔고 있구나. 저 물건 광고하고 있구나. 어떤 아이템을 그냥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저 아이템을 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해석하도록 그렇게 지금 메시지가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이미지를 텍스트와 combining, 결합시킴으로써 자, advertising produces symbolic meaning. 자, 이 광고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자, 어떤 의미요? That is accurate, 정확하면서도 specific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
자, 그리고 richer on the other hand 빠져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의미. 그죠? 한편으로는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인 그런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그런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요. 자, 그래가지고 thus, 자,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능동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adding depth, 깊이를 더하고요. and eliminating breadth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자, 이성적인 해석과 감성적인 그런 해석의 breadth를 이 breadth를 어떻게 좀 제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깊이 그리고 breadth는 이제 폭, 넓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깊이를 더한다는 얘기는 밑에 써져 있듯이 어떤 의미의 깊이를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을 좀 없앤다. 폭을 없앤다는 거는 해석의 다양성을 좀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계속 보시죠.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어떠한 광고의 헤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tagline은 맺은말이에요. 이 맺은말이 direct 이것도 유도하는 겁니다. 리더들을 독자를 유도해요. 뭐를 통해서? The intended meanings of the image. 이미지의 그 의도된 의미들을 통해서 리더를 유도하는 겁니다. 독자들을 유도해요. 자, 그래서 이것도 so that, 컴마 찍고 나오는 so that은 거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자가, the reader가 some, avoid some, 이 some은 이제 의미를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는 피하고 and receives others, 다른 의미들은 이제 수용한다는 거죠. 자, 즉 다시 말해서 it, 그것이, 그러니까 이 텍스트 메시지들이에요. 여기서 앞에서 나온 헤드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태그라인 같은 그런 이 텍스트 메시지가 리모트 컨트롤 더 리더를 원격 조정한다. 그죠? 자, 어느 방향으로? toward the meaning chosen in advance. 미리 선택되어진, 미리 선별된 그런 의미 쪽으로 독자를 원격 조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는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연두색 동그랗게 표시한 이 단어들은 다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유도한다라는 쪽으로 시청자나 독자를 유도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게 이제 앵커링 효과입니다. 시청자나 독자들을 미리 이제 그 생각해둔 그런 의미 쪽으로 미리 생각해둔 쪽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가능한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 다른 해석들보다도 그 이제 의도한 해석 쪽으로 의도한 어떤 의미 쪽으로 이렇게 딱 안내를 유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문 정리해 보시면 위에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죠. Images anchors text. 이미지는 텍스트로 앵커합니다. 이미지는 텍스트를 좀 뭐 고정시킵니다. 이 정도로 볼까요? 자, by steering. 자, 좋은 단어 나왔죠? By steering viewers toward the intended interpretation. 자, 이 시청자들을 의도된 해석의 방향으로, 의도된 해석 쪽으로 시청자들을 스티어링, 조정함으로써, 예, 안내하고 이끌음으로써, 이미지들이 어떤 그 텍스트의 뜻을 좀 축소시킨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다른 가능한 해석은 좀 제외시키고 의미의 그 해석의 의미를 좀 더 깊이를 풍부하게 한다라는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예, 35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무관한 문장을 선택하는 문제였는데 예, 그 무관한 문장은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지문 통해서 한번 보시죠.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에 따르면, 그죠? 아인슈타인의 이론, 즉 뭐 상대성 이론 같은 거죠. 예, 그런 이론에 따르면 A large mass like the sun,
자, 지금 키 센텐스라고 표시가 됐는데 태양과 같은 커다란 질량은 balance, space, time, 시공간을 굴절시킵니다. 시공간을 구부러뜨립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지문에서 가장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고 지금 본 건데요. 좀 어떤 내용인지 더 보죠. Newton's theory makes no such prediction. 자, 뉴턴의 이론은 그러한 예측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공간을 이제 구부러뜨린다라는 뭐 이런 예측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this bending of space-time. 자, 이러한 시공간의 구부러짐은 leads to phenomena such as 이하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진답니다. 자, 어떤 현상으로 이어지냐 하면 gravitational lensing. 우리가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자, 중력 렌즈 효과와 같은 현상으로 이어지는데 자, 이 중력 렌즈 효과가 뭔지 지금 where 관계부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구조가 이제 완전한 거죠. 자, 중력 이 렌즈 효과에서는 보시면 the light of distant stars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의 빛이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이 appears to be in different location. 자,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appear입니다. appear. 그러니까는 실제로 다른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별이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라 마치 별빛이 별이 이동해서 별빛이 이제 원래 오던 그런 각도 말고 다른 각도에서 이제 비춰지게 보인다는 거죠. 예,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언제? When they pass by a large mass like the sun. 태양과 같은 거대한 질량 옆으로 지나갈 때, 여기 이 day는 별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별빛이 이제 태양과 같은 커다란 질량 옆을 지나갈 때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를 이제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stars aren't visible during the day when the sun is out. 자, 지금 이 부분은 관계부사절입니다. the day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왜 그러냐 하면 태양이 밖에 나와 있는 낮 동안에는 자, 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중력 렌스 효과를 일반적으로는 보통은 볼 수 없답니다. 자, 그렇지만 but a solar eclipse in 1919. 자, 1919년 일식이죠. 1919년 이 일식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 일식 현상이 allowed scientists to observe. 자, 과학자들이 what 이하를 관찰할 수 있게 해줬다네요. 자, 어떤 걸 관찰할 수 있게 해줬냐면 what the sun's gravity. 태양의 중력이 was doing 하고 있었던 것. 그죠? 자, doing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고 그 목적어가 지금 what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태양의 중력이 하고 있었던 것, 무엇에게? To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에게서 오는 빛에 이 태양의 중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를 과학자들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일식 현상 덕분에. 그죠? 자, 그래서 the stars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이 appeared to have moved from their normal positions in the night sky. 자, 그 별들이 밤하늘에 그들의 어떤 정상적인 위치에서 좀 have moved, 옮겨왔었던 것처럼,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별들이 움직인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별들이 이동한 건 아니고 이 태양이 그 태양의 중력이 빛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빛이 이렇게 살짝 굴곡져서 이제 그 지구 쪽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지구에 있는 우리들 관찰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 별빛이 그러니까 별이 원래 있던 자리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한 것처럼 벗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별빛이 살짝 이렇게 굽어져서 이제 보이게 되니까 결국 관찰자 입장에서는 좀 이제 다른 위치에서 그 빛을 관찰하게 되는 거죠. 그 빛, 즉 별에서 나오는 빛을 이제 좀 다른 위치에서 다른 위치에서 나오는 걸로 관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문법적인 얘기인데 완료 부정사를 썼어요. To have moved. 자, 이 얘기는 완료 부정사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자, 본동사 appeared보다 한 시제 앞선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 그, 이 스타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별들이 보이는 건데 보이는데 이미 이동한 상태에서 빛을 지금 지구 쪽으로 보내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appear라고 하는 이 동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the shift was much larger. 자, 그 이동은 훨씬 더 컸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동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이동이 아니라 이제 그 관찰자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제 느껴지는 이동인 거죠. 그 이동이 훨씬 더 컸다는 거예요. 뭐보다 than Newton's theory predicted.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그 이동 폭이 컸다. 앞쪽에서 뉴턴의 이론은 아예 이제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또 뉴턴의 이론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더 컸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한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물론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예측을 하긴 했으나 아주 이제 미미한 그런 그 간격을 얘기했던 거죠. 그 차이가 별로 없었던 어, 걸로 이제 뉴턴은 별로 차이가 없고 아주 미미한, 그러니까 이동이 거의 되지 않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했던 거죠. 자,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이동이 된다. 큰 폭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예측을 했던 거고요. 자, 그래서 뉴턴의 이론이 예측했던 것보다 그 어떤 느껴진 이동이 훨씬 더 컸다. But 그렇지만 exactly in the position predicted by Einstein's theory. 그죠?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해 예측된 그 위치에 정확히 위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태양과 같은 어떤 그 커다란 질량 옆으로 뭐가 지나가면 이제 시공간을 좀 구부러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옆을 지나가는 이제 물체는 어떻게 된다? 좀 위치가 different location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to be in different location과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To have moved from their normal position. 그죠? 별들이 그들의 정상적인 포지션에서 이동했었던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이동한 건 아닌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theory of relativity, 그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accurately predict,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How massive objects bend space-time, 그죠? 이 매시브한 그간의 질량이 큰 그런 오브젝트가 시공간을 어떻게 이제 밴드 구부러뜨리는지를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정확히 예측을 한다라는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35번 지문 이렇게 마치고 36번 지문 준비해 보도록 하죠. 네, 36번 지문입니다. 글의 순서를 찾는 지문이었는데 그 순서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한번 보시죠.
자, 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a hierarchy. 자, 지금 이 첫 문장을 키 센텐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be wired to 부정사 하면은 투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to는 투부정사 to입니다. 예, 투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천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날 때부터 이 세상을 하이어러키 위계 구조로 구성하는 세상을 위계 구조로 이렇게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 조직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의 어떤 본능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naturally는 instinctively 이런 단어로도 이제 교체가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자, w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첫 번째, make sense of the world. 자, help 동사의 직접 목적어로 쓴 원형 부정사입니다. 그죠? 물론 to 부정사도 되는 거죠.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세상을 make sense of, 무엇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세상을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신념을 maintain,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 세 번째, 일반적으로 feel better, 더 기분 좋게,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돕기 위해서, 더 기분 좋아지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예, 어떤 위계 구조, 위계 질서를 갖춘 것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조직한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but when someone infringes on, 자, infringe on 하면 무엇을 침해한다는 얘기예요. 침해하다. 우리가 이제 intrude 같은 표현하고도 이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죠?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가 our place in the world, 세상에서의 우리 위치, 즉 다시 말해서 status, 우리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런 거를 침해하고 그 다음에 infringe on의 두 번째 목적어예요. our understanding, 이해를 침해해요. 자, 뭐에 대한 이해냐? of how it works. 이때 it이 가리키는 거는 월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죠? 자, 나의 사회적 지위와 그 다음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해하는 것과 이제 이해하는 것을 이제 침해하는 거죠. 좀 달리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돌아가는 방식과 이제 그 다르게 나한테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럴 때면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사절이 여기까지예요. 그죠? 그럴 때면 we react without thinking.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react,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 구체적인 예로 지금 어떤 고속도로에서 예를 제시해 주는데 보시면 when someone cuts you off on the highway.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하이웨이에서 고속도로에서 누군가가 cut you off 한다는 거는 이제 새치기 한다는 거예요. 끼어든다는 겁니다. 내 앞으로. 그죠? 누군가가 이제 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고 and road rage kicks in. 어떤 road rage, 운전자의 분노거든요. 막 운전자가 화내는 거. 그죠? 내 앞으로 끼어들어 가지고 운전자의 분노가 발생이 되면 그럴 때는 that's your unconscious mind. 자,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지금 후이하라고 말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마인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Who are you to cut me off? 너는 누구냐? 너는 뭔데 내 앞에 끼어드냐? 나를 새치기 하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새치기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마인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런 반응은 you are reacting to a threat. 여러분이 이런 반응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는 어떤 위협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위협이 어떤 위협이냐면 이 전치사구가 이렇게 수식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자, 여러분의 inherent 고유한 위계 구조, 위계 질서 의식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On the road, 길 위에서는요. We are all equal. 우리가 모두 다 똑같아요. 누가 더 높고 낮은 사람이 없습니다. 길 위에서는. We are all supposed to play by the same rule.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규칙으로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플레이하도록 되어 있어요. 플레이해야 한다. be supposed to 부정사 해야 한다. to 부정사 하기로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런데 calling someone off. 자, 누군가를 이렇게 새치기 한다는 것, 누군가 앞을 이렇게 끼어든다는 것은 violate those rules. 그러한 룰을 위반하는 것이고, and implies higher status. 더 높은, 그죠? 더 높은 신분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 or consider.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나 뭐 어떤 이런 진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도로에 이렇게 차를 몰고 나타난다면 미리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도로 자체가 차가 딱 정리가 되고 일반 차량이 다니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나도 이제 저쪽 저 앞에 보이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진출로로 나도 나가려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내 옆으로 슬금슬금 와가지고 내 앞에서 이렇게 탁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쾌하죠. 예, 나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냐. 너는 뭔데 내 앞에 이렇게, 나보다 네가 더 신분이 더 높은 사람이냐.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길 위에서 나를 새치기 할 수 있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뭐 그런 게 비단 어떤 도로 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놀이동산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놀이동산에서도 우리가 줄을 엄청나게 길게 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기를 사면은 왜 돈을 더 주고 이제 새치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새치기 할 수 있는 권한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를 사가지고 줄 서지 않고 바로 가서 이제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그런 이제 티켓이 있죠. 훨씬 더 많은 돈을 비싸게 주고서 이제 그런 권한을 사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하이어러키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또 다른 예가 나옵니다. or consider 또는 when 이하를 생각해봐라.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들한테 좀 실망을 했어. get frustrated, 실망하다. 그죠? 자, 그리고 and an argument, 실망을 하고 여러분이 왼절의 두 번째 동사입니다. and가.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언쟁을 끝내는데 어떤 말로? with, because, I said so.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런 식인 거죠. 자, 또는 or the office equivalent. 사무실에서의 어떤 그 동등한 그런 비슷한 상황은 because I'm the boss. 내가 네 사장이니까, 뽑으면 너가 사장해.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끝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In this moment, 이러한 순간에서, 이러한 순간에서는 you've stopped thinking, 생각하는 것을 멈췄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입니다. and regressed to, 어디로 퇴보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의 어떤 생물학적인 성향, 어떤 성향? of reaffirming the hierarchy. 자, 그 위계 구조를 다시 재차 확인하는 여러분의 생물학적인 성향으로 퇴보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밑에 써놓은 것처럼 어떤 논리적 사고를 멈추고 그런 본능적인 어떤 권위 유지 행동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은 결국 자,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죠.
Humans instinctively respond to perceived challenges to their social rank. 인간은요, 그들의 어떤 사회적 그 순위, social rank, 즉 hierarchy를 지금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사회적 순위에 대한 인식적인 어떤 그 도전에 본능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죠. 본능적으로. 누가 내 앞에 새치기를 한다든가, 그죠? 아니면은 내 아랫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자녀가 내 말대로 하지 않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그런 위계 질서를 찾게 되는 거죠. 본능적으로. 자,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36번까지,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해서 오늘 강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와 자료가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